예고해드린 대로 전문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허상택 제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뉴스룸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이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제일 바쁜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가지고. 그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 관광객이 확진자가 되면서 도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증상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 때문에 더 지금 걱정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무증상 상태 환자라는 거는 아직 환자는 아니고 접촉자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주도를 다녀간 중국인이 확진이 나오면서 그 접촉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인데 제주도 내에서 그분들의 관리는 우선은 그 당시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현재는 무증상자일 때는 아직까지는 전파가 위험성이 크다는 게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우리가 최대로 격리를 하거나 방어를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원칙을 따르는 것도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대처에 대해서 뭐 충분하다 안 하다는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까지 그런 대처는 됐고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제 더 새로 생기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지금도 충분히 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인이 제주시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혹시 그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제주도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인을 위해서 산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안심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때 그분이 그렇게 환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증상이 없고 진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무리 진짜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분이 본인의 증상을 약간 숨기고 그렇게 돌아다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인이 다녀간 약국은 일단 잠시 휴업을 했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머물렀던 그 호텔 숙소 직원도 격리 상태고요. 쇼핑을 했다는 면세점도 오늘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이제 그러한 대처에 대해서 충분하다, 불충분하다보다는 우선은 적절하다. 현재.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보통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되고 나면 몇 시간 이내에 대부분 사멸을 하고 길어도 하루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환경 노출 상황에서는 보통 이틀 정도 문을 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철저하게 하면 사멸하는 시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 중에서는 하루 이틀이면 없어진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한테 전염이 됐을 때는 사실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취재기자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그 면세점에 다녀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면세점에서 동선을 우리가 면세점 측에서 확인을 해야 어떤 추가적인 방역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게 정보가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가 중요하고요. 사실 그분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현재 그게 확실히 어떤 분이 접촉을 했고 그런 상황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확실한 정보가 아닌 유출은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분이 노출이 됐었는지는 공유를 하는 게 전체 제주도 도민들의 이제 접촉을 최소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도에서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해서 개인 정보와 전체의 이익을 판단을 하셔서 공유를 할지는 결정을 할 거고 그분이 최대한 본인이 알아서 좀 자가격리를 하거나 일찍 제가 이런 접촉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보도를 이제 보건소나 그런 데 말씀을 하셔서 증상이 조금만 발생을 하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박 5일 동안 이 중국인이 시내버스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편의점 등을 다닌 게 지금 진술로 나왔는데 참 저희들이 한번 이분의 동선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분이 지금 첫날 있었던 코로나 확진 중국 관광객 이동 경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1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여기저기 지금 장소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 자, 이분이 다닌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저분이 가셔서 그 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어떤 분하고의 접촉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분이 다녀간 그 곳의 직원분들이 내가 중국 그분하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최소 저희가 1m에서 2m 양팔을 벌려서 접촉할 수 있는 그 거리 정도거든요. 네. 그 거리 이내에 그분하고 접촉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 사실은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정도면 밀접 접촉자다 하는 범위거든요. 예. 그런 정도 이상, 1시간 정도 이내, 1시간 이내 이상을 그분하고 어떠한 관계든 그 안에 1m 이내에 있었다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버스나 그런 데서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내리고 타고 그 정도였고, 문제는 이제 가볍게 접촉하는,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님과 네. 접촉은 그냥 딱 찍고 들어가는 상황일 텐데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기침이라도 했었다면 사실은 접촉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중요하긴 그렇죠. 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여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다 정밀 그 모니터링을 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검사를 하는 쪽을 권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라는 게 1시간 이상 네. 1, 2m 내에서 밀접 접촉한 경우 또 네. 아주 뭐 짧다 하더라도 뭐 기침 같은 네, 경우에 위험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그렇게 위험은 걱정할 크지는 필요도 또 않습니다. 없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판단이 되겠네요. 됩니다. 예. 근데 이 중국인 확진 환자가 제주를 떠난 게 지난달 25일이거든요. 그러면 잠복기를 고려하면 뭐 오는 7일까지가 최대 고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7일만 넘기면 일단 우리가 안심해도 될까요? 보통 그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환자들의 그 잠복기 평균적으로는 7, 8일이 가장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대로 봐도 보통 2주까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가끔 드물게 2주를 넘어서도 발생하는 환자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진짜 안심한다고 하려면 최소한의 한 2주 정도는 조금 더 봐야 돼서 이번 주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만 넘기면 어쨌든 이 중국인에 대한 우리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몇 가지만 좀 일반적인 질문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감기도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감기하고 과연 이 신종 바이러스 우리가 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증상만 가지고. 증상만 가지고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분하려면 중국을 여행했거나 접촉한 기왕력이 있거나 뭐 그런 그 기왕력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감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지 증상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무증상 환자의 문제. 네. 그러니까 사스하고 메르스의 경우는 무증상은 크게 걱정 안 하는 걸로도 돼 있는데 지금 자꾸 이제 무증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연구 결과로 분석해서 나올 정도는 아니고 네. 직내 정도로 몇 명만 지금 무증상 환자가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이 환자는 증상이 없었는데도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온 환자들을 현재 무증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환자들이 나중에 증상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무증상이지만 바이러스는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을 다 분석하거나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경과를 보거나 해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예방법 문제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리고 혹시 또 제주도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방법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예. 마스크도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그다음에 본인의 일상 활동에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내가 내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음식을 잘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바이러스가 조금 들어오면 내 면역력이 이겨내버리면 증상까지 안 가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위험성도 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병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면회를 하시러 오시는데 병원이 사실은 균들이 많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환자가 와서 검사를 받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환자하고 접촉력이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은 최소로 자제를 해주시고 꼭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환자가 안 올 정도는 아닙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대학병원에서 확진된 환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환자는 병원을 방문하지만
부탁드리는데 면회객들은 최소로 저희가 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 통제를 하는 분들도 쉽지 않은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밤에 심한 증상이 아니면 밤에 와서 검사를 하는 거는 그 다음날 하는 거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많이 힘들지 않으면 자택에 격리를 하고 있거나 혼자 계시다가 낮에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